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하는 영양사 송쌤님이에요. 오늘은 칼로리 조절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와 칼로리 조절 대신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섭취 열량이 1200칼로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이어트 초반에는 감량이 잘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기가 와버렸고 열량을 더 줄여야 할지 운동량을 늘려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쯤 저는 책과 영상으로 어쩌면 칼로리 제한이 다이어트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식단에 반영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내 몸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먹고 난 뒤에 흡수할 때 영양 손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칼로리 측정 방법에서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칼로리의 사전적 의미는 일기압하에서 순수함물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인데요. 음식의 칼로리를 산정할 때도 음식을 태워서 올라간 물의 온도를 산정해서 수치화해요. 이는 마치 기계가 연료를 사용하듯이 측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나 호르몬 같은 생화학적 반응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는 SBS 스페셜 칼로리란에서 2200칼로리로 구성된 양질의 고지방식과 양질의 고탄수화물식을 실험한 것이 있는데 결과는 같은 열량의 식사를 했지만 고지방식이 4.36, 탄수화물이 2.62kg 감량되었어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고지방식이를 하게 되면 배부름을 느끼는 호르몬은 활성화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또 같은 열량을 섭취하지만 식사 구성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 것을 보면 칼로리 제한이 다이어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에요. 물론 영양소가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비율일지라도 총 섭취 열량이 많아지면 살이 찌기 때문에 칼로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칼로리에 너무 의존하는 초저열량 다이어트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저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소비 칼로리도 결국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너무 적게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섭취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몸은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 저장하려고 해요. 이런 원리로 다이어트 전처럼 먹고 생활하는데도 살은 예전 체중보다 더 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칼로리를 제한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하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하게 되면 혈당치를 높이고 체지방을 쌓이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근손실이나 폭식을 유발하는 무서운 호르몬이에요. 물론 코르티솔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곧 위급 상황이니 에너지를 축적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만 감량을 더디게 하는 코르티솔의 분비야말로 저희에게는 스트레스죠. 간혹 다이어트를 며칠 쉬었는데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코르티솔의 농도가 정상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음식 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의 칼로리를 파악해서 감을 잡아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음식 하나하나에 연연하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생기고 그것이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음식 강박이 생기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먹을 걸 앞에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먹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서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져요. 건강하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정신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리에 의존하지 않고 식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요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나 간헐적 단식이 각광받고 있는데 저는 이 다이어트 방법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리를 잘 이해해서 나에게 맞게 잘 녹여낸다면 맞춤 다이어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행하는 옷이 누구에게나 다 잘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도해보는 것은 좋지만 원리도 모른 채 오로지 빨리 감량하려는 편법으로 접근한다면 지름길로 가려다가 먼 길로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SBS 스페셜 칼로리란의 결과처럼 고지방식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식단
식단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지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한 식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식단일지라도 나의 기질과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가면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골고루 먹기가 보편적인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 중에 오랜 기간 인정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8년간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특별한 비법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칼로리에 의존한 다이어트보다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먹는 식단을 추천드려요. 여기에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단을 보완해 나간다면 실망스러웠던 마음이 만족스럽게 바뀔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송생님이 추천하는 영양소별 식단 조절 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탄수화물은 적어도 하루에 100g 이상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지방이 불완전하게 타면서 나오는 케톤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케톤이 축적되면 두통이나 불면증,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빵이나 면,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질의 탄수화물은 잡곡밥이나 고구마, 바나나, 단호박 등이 있어요. 만약 정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먹어서 혈당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가급적 당이 적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가급적 1일 권장량에 맞게 섭취해주세요. 단백질의 권장량은 내 체중에 g을 붙인 값인데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순수 단백질을 60g 섭취하시면 돼요. 운동량이 많은 분들이라면 체중의 1.5배를 곱한 값까지 섭취해주세요. 체중이 60kg인 경우에는 60에 1.5g을 곱한 90g을 섭취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순수 단백질을 얘기하는데요. 음식의 g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단백질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닭가슴살 100g을 먹는다면 단백질을 100g 섭취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 100g 속에 들어있는 23g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은 섭취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 섭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방은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인 경우에는 지방 섭취를 늘려주셔야 돼요. 지방을 섭취할 때는 트랜스 지방 같은 해로운 지방보다는 생선기름이나 육류, 식물성 지방 등을 이용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식단의 지방량을 늘릴 때는 기존의 식사에서 지방량을 조금씩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때 식욕과 컨디션, 체중을 체크해가면서 나에게 적당한 양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이상적인 채소 섭취는 생야채와 익힌 야채를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 것이지만 힘들다면 한 가지 종류라도 몇 끼니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는 가급적 몇 끼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 조절에도 유리하답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식이섬유 섭취가 늘게 되면 수분의 섭취도 같이 늘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서 오히려 변비에 걸릴 수 있답니다. 지방을 태울 때 비타민과 무기질이 사용되는 것 아시죠?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같이 하던 친구가 나는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소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내 몸이 스스로 조절력을 회복하고 소위 나쁜 음식이라고 말하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호르몬의 조절력을 잃게 해 과식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